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S&P 500 편입에 힘입어서 지금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주식 중 하나인데요. 제가 원래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 니오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조금 다룰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죠.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대다수가 테슬라 주주님들이시고 현재 테슬라가 가장 핫한 주식 중 하나다 보니까 일단 테슬라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식들도 조금 이제 들뜬 게 가라앉으면 그때 또 다룰 거니까요. 다른 주식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테슬라 네, 어제 오늘 정말 핫했습니다. 정말로 핫했고 일단은 현재 주가 상황을 짧게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우선 S&P 500 편입 발표가 난 이후에 첫 거래일인 어제 주가가 460 정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엄청난 매도세 때문에 440 정도까지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밀린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이 450에서 460까지 물려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저항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밀린 거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샀어요, 주식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털어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팔 사람들은 어제 웬만큼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수비수들이 다 팔고 나간 겁니다. 더 이상 이 가격대에서 주가를 찍어 누를 수비수가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옅어진 수비진을 그냥 한 번에 뚫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500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흘러내리면서 마무리를 했죠. 이건 뭐냐면 이제 수비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비 진영을 쉽게 뚫고 갔는데 마지막에 골키퍼가 하나 있죠. 네, 바로 이 전고점이라는 이 500이라는 골키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500은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전 가격대가 대부분 400 초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까지 오면은 이제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대부분 한 20-30%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을 낸 사람들 중에 익절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 사람들이 이 500이라는 아주 좋은 핑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팔고 나간 겁니다. 또 장 막판에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그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개별 주식도 힘을 받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486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의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물론 이렇게 쭉쭉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또다시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디서 주가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는 위를 막고 있는 저항선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밑에를 받쳐주는 지지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지선이라고 해도 그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한 가지 지지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거는 이전에 상승을 막던 저항선이 뚫리고 나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로 치면 한 450, 60 정도의 기존의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막고 있던 이 저항선이 뚫려버리면서 이제는 반대로 지지선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저항선이 뚫리고 나면 지지선으로 바뀌냐면 저항선이란 거는 그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가격대란 거죠. 근데 그걸 뚫고 올라갔다는 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바로 그 가격대에서 팔아 제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매물을 반대로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뚫고 올라갔다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주식의 주인이 바뀌는 손바뀜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전에 매도하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 가격대는 이제는 반대로 새로 들어온 신규 유입자가 엄청나게 많은 가격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신이 산 가격까지 내려오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새로 더 추매를 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저항선은 뚫리고 나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지지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 갭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뽕 하고 점프를 해서 뛰어가는 구간을 갭이라고 하는데 그 갭이 시작되는 하단 부분, 바로 여기가 지지선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갭이 발생하며 그 갭이 발생한 부분은 가격이 건너뛰어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근에서는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물이 존재하는 거는 갭이 시작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갭 구간은 주가가 쉽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매물이 존재하는 갭의 하단 부분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세 지지선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가의 추세 방향이란 게 있잖아요. 그 추세 방향대로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방향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너무 쉽게 보이죠. 이렇게 그 주식의 추세를 그대로 쭉 이은 주식의 추세선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선이란 거는 저점을 이어서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차트로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추세선에서 매수를 걸어놓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추세선도 지지선이 될 수 있고 또 이동평균선도 흔한 지지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빨간색은 3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외에도 뭐 20일, 30일, 60일, 120일, 200일 굉장히 다양한데 각각의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다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3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은 30일 동안의 그 주식의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그 평균에서 걸릴 확률이 높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이동평균선도 차트를 보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매수를 걸어놓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지지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테슬라의 주가를 항상 부양해줬던 지점 있죠. 바로 400이라는 지점.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숫자에 집착을 하는 면이 좀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무 의미 없는 뜬금없는 393보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40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400 같은 상징적인 숫자는 지지선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500 미치지만 만약에 500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500이라는 숫자가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대 양봉도 지지선이 될 수 있는데요. 장대 양봉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이 있는 이 가격대에 신규 유입자가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규 유입자는 언제나 주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도 주가를 부양하는 지지선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장대 양봉의 평균 가격인 한 중간 지점부터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의 한 하단까지 요 정도를 주가를 지탱하는 지지선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지지선들이 있지만 지금 뭐 차트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 차트에서 어디가 지지선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매물대 한번 보시죠. 정말 엄청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밑에 있고 이제 위로 매물대는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아주 기분 좋은 모양입니다. 그럼 이 차트를 보면서 혹시라도 테슬라의 주가가 흘러내릴 때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지지선 종류 중에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항선이 깨지면은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 부분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유입자가 대거 만들어진 장대 양봉의 중간 정도부터 하단 정도까지가 지지선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차트상으로 보면 딱 한 지점이죠. 네, 바로 하는 이 460에서 445 정도까지의 구간. 바로 이 구간이 기존의 저항선이면서 장대 양봉의 중간에서 하단 부근까지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매물대를 보시면 너무나도 알기 쉬워요. 딱 이 구간이죠. 밑에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매물이 위에 포진되어 있을 때는 주가를 찍어내리는 저항이 되지만 밑에 포진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주가를 떠받들어주는 이 가격까지 오면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0 전후로 해서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부분은 이제 뚫렸기 때문에 반대로 지지선이 되는 거고 그거를 바로 이 매물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지선은 언제든지 뚫릴 수 있어요. 지지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를 지지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1차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차 지지선이 뚫렸을 경우 그 다음 2차 지지선은 어딜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지지선이 겹쳐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바로 3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이 425 정도부터 갭 구간의 하단 부근인 410 정도까지 이 구간이 2차적인 방어 라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옆에 매물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에 가장 많은 매물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30일 이동평균선이란 거는 말 그대로 3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격대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실제로도 가장 많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1차 방어막보다도 더 강력한 방어의 역할을 해줍니다. 또 1차 방어막에서 매도세가 어느 정도 힘을 잃겠죠. 1차 방어막을 뚫는 도중에 분명히 매도하는 파워가 많이 소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매도하는 파워가 소진이 되고 나면은 더 강력한 2차 방어막을 뚫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425 정도부터 410 정도까지의 구간은 위에 1차 방어막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방어막이 될 거예요. 여기를 뚫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잘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거기까지 뚫리면 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그 밑에 한 번씩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구간이 계속해서 있어요. 계속해서 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당장은 기존 저항선이었던 460부터 한 445 정도까지가 1차적인 지지선이 될 거고 여기가 혹시라도 뚫린다면 425 정도부터 한 410 정도까지가 그 1차 지지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2차 지지선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2차 지지선까지 뚫릴 일은 여간해서는 없을 것이다. 물론 주식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확실하다는 건 없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이 2차 지지선까지 뚫리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400 초중반에 사셨던 분들은 안전 마진이 생기신 겁니다. 400 초중반에 샀을 때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정신적으로 참 많이 괴로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안전 마진이 생긴 거예요. 위에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줄 지지선도 생긴 거고요. 그런데 지금 좀 올랐다고 팔아버리고 다른 주식 가면은 거기서 그 짓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 종목을 오래 들고 있다 보면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비로소 안전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종목이든 들어간 그 시점에는 안전 마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들고 있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면서 안전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주가가 500을 이대로 만약에 돌파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려와봤자 한 400 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400 초중반에 사신 분들은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냥 쭉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장에서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언제든지 또 잠깐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 지금은 분명히 테슬라가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굉장히 기세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릴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더 높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